주식시장에서 매매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매매 방법과 대응이 다 달라지며 그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매매 스타일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생각하고 있으며 저도 제가 정해놓은 틀에서만 매매를 하지만 가끔씩 모험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가대낙폭 매매인데 정말 특수한 상황과 저만의 조건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고가 돌파를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고점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하는구나, 고점에 같이 따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섬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무조건 최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최고점 근처부터 관찰하다가 뚫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호가창이나 수급, 추세, 거래량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조합해서 뚫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최고점 근처 뚫어주기 전부터 눈치를 채고 들어가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 뚫어주는 힘을 보고 뚫어주는 힘이 강하다, 생각보다 강하다 싶으면 버텼다가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생각보다 약하다 싶으면 적당히 수익을 챙기거나 늦어도 본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돌파 매매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단순히 돌파 매매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계획이 있으며 계획대로 짜여지고 경험으로 인해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돌파, 최고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도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매매 방법이 있으면 경험하다 보면 그거를 변형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부터 단타만 배웠다 치면은 평생 단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매매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타만 치다가 무조건 단타만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단타를 하다가 내가 스윙이나 다른 쪽의 재능이 발견이 되면은 그쪽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타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한 곳만 계속 파다가 그게 잘 될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돌파 매매, 낙폭 매매,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 처음부터 제가 배우고 이거를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완성시킴으로써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돌파보다는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매매도 안정적으로 꽤나 잘 통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충분히 낙폭 주는 특수한 상황에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보시면 최근에 정말 잘 나갔던 종목인데 저는 이미 털리고 나서 이 12월 14일인가 이쯤에 종가에 다 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한가 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봤습니다. 많이 아쉽긴 했고 상한가 간 다음에 쉬다가 그 다음에도 25%까지 이거를 그냥 눈뜬 채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을 때가 이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가가 순식간에 41,000원에서 3만원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한 가격이 마지막에 28,450원, 사자마자 5%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갈 거를 기대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서 매수를 한 건데 이런 낙폭주를 매매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의미가 매우 큰 종목에서만. 일동제약은 의미가 정말 큰 편입니다. 보통 상승도 아니고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를 제대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거래량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차트 자체도 예쁜 상태라 의미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가대 낙폭만. 주가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생각나는 게 한국 BNC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크게 떨어졌다. 낙폭을 2번 했다. 그렇다고 잡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한 방에 올라온 종목이 갑자기 한 방에 중요한 자리 뭔가 의미가 있는 종목이 휘청거린다면은 그때 낙폭을 잡는다는 것이지, 그냥 멀쩡한 종목이 갑자기 장대음봉 2번 나왔다고 무조건 그거를 잡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종목을 골라서 이틀 동안 많이 빠졌을 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틀 법칙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카카오뱅크, 어떤 종목이든 간에 처음 장대양봉이 나오고 2번째 날까지는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날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3번째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장대양봉 2번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장대음봉 2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추세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하루 만에 10%, 20%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낙폭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어제만 17% 빠졌다가 22일에 빠지지 않고 상승이 나왔으면 저는 절대 잡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2번째 날에 이때 거의 1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틀 동안 가대낙폭 때문에 잡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가 저한테 중요한데, 이번 달 수익금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수익금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목표치를 채웠을 때, 그때만 여유되는 돈으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HK 이노엔 상장 전날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상장하기 전에 카카오뱅크란 종목이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에 이어가지고 HK 이노엔도 영향을 받겠다 싶어서 제가 전날에 올려드린 게, 손실금을 어느 정도로 부담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수익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부담할 수 있겠다. 그냥 이때까지 모았던 돈 쇼핑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각오를 하고 가격마다 비중을 계산해서 이거 실패할 경우에 얼마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겠다, 다 계산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을 시초가에 잡아서 이것도 운이 따라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챙겼던 것이지, 만약에 이게 여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른 신규주처럼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내려갔다면 저는 이때 하루 만에 2, 3천만 원 손절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동제약도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익금이 쌓이고 이거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가. 제가 4,500으로 들어갔는데 4,500으로 여기서 실패해봤자, 더 떨어져봤자 10%입니다. 10% 더 떨어지면 다 같이 고점에서 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한가 이후에 거래대금이 전부 다 이 최고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0% 더 떨어져서 25,000원 이하에서 거래가 된다면 다 같이 망하는 거라, 만약에 다 같이 망하면은 나는 4,500으로 들어간 거 10%까지 손실을 감수하겠다, 이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10% 깎인다 하더라도 450만 원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가끔씩 이런 매매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10배 늘려가지고 4억 5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2억 3억 1억도 부담스럽습니다. 1억으로 10% 날라가도 1,000만 원, 1,000만 원이랑 450만 원은 체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비중은 4,500에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4,000, 7,000, 1억 1,000 중에서 가장 최저 금액인 4,500을 넘게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4,500으로 450까지만 부담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틀 동안 빠졌고, 못 빠지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2거래일 법칙도 있지만 만약에 3거래일째 장대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4거래일째는 또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라도 잠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매매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4거래일째, 5거래일째 그때는 탈출할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어차피 인기 있었던 종목이고 더욱더 심하게 빠지게 된다면 잠깐 물린다 하더라도 탈출할 기회, 손실을 좀 줄일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간 것이면, 만약에 여기서 운 좋게 성공하게 된다면 하루 만에 10%에서 20% 아무렇지 않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자리라 가끔씩 이런 이벤트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3번 보는 것도 어렵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감수를 하고 저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며, 이 3가지에서 벗어난다면 저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3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최대한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런 매매만 하지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매매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계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이번 달 수익금이 마이너스다 그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가대낙폭이어야 되는데 이틀이 아니라 서서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하루에 3% 빠지고 그 다음에 또 4% 빠지고 한 방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2%, 3% 서서히 거래량이 줄면서 빠진다면은 그거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큰 종목, 매우 큰 종목에서만, 그냥 큰 게 아니라 매우 큰 종목,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산 게 바로 반등을 기대하고 산 게 아니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10%까지는 버티겠다 생각하고 산 건데 바로 쉽게 5%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수익을 먹고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안전할 수가 있으며 괜히 수익을 10%, 20%까지 기다리다가 이 5%도 날리고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손절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운 좋게 수익이 발생했다면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수는 가대 낙폭에서 한다 하더라도 매도가 어렵습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장대 양봉 나올 것 같고 이런 희망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서 적당히 매도를 하던가, 매도가 힘들면 분할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가대 낙폭 매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